네,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BOD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BOD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바이오케미컬 옥시즌 디맨드의 약자로 B 빨간색 BOD라고 불립니다. 자, 네, BOD라고 불립니다. 박테리아가 호기성 조건에서 생분해성 유기물을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의미하죠. 방금 제가 저번 시간에 박테리아의 그 어떤 호기성 조건에서의 유기물 분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유기물을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이랬는데, 여기서 이 안정화라는 것, 아이고야. 안정화라는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어떤 물질의 안정화, 우리 환경공학에서는 안정화라는 말을 잘 씁니다. 안정화. 안정화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생물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나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상태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안정화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방금 제가 폐기물 관련한 수업을 만들었는데, 땅 속에 묻힌 폐기물은 위에 계속 폐기물이 묻히면서 그 부피가 변할 수 있어요. 물리적 조건이 변화된 거죠. 계속 폐기물이 눌리니까. 그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유기물이 분해될 수 있어요. 그죠? 방금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산소를 소모하는 분해 반응이든 산소를 소모하지 않는 분해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물학적 반응에 의해서 물질이 분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생물학적 변화를 겪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다 되다가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물질이 분해가 다 돼버렸어. 그럼 더 이상 생물학적인 분해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안정화되었다. 화학적 상태의 변화, 산화될 것인가 환원될 것인가에 대한 건덕지가 전혀 없게끔 반응이 끝나버린 상태. 그래서 어떤 물질이 물리적인 조건으로도 생물학적인 변화 또는 화학적인 인자에 따른 변화에 의한 그런 변화가 영영 없을 때 우리는 안정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호기성 조건에서 생분해성 유기물, 즉 이 생분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배운 사람 돼야 되니까, 그죠? 영어로 전공 용어로 바이오디그레이더블이라고 불러요. 바이오디그레이더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생분해성, 그러니까 즉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을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통틀어 우리는 BOD라고 부릅니다. 지금 교과서 57페이지 하고 있어요. 57페이지 아래쪽. 폐수나 물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예요. 그래서 딱 수온 찍고요. DO 찍고 그 다음에 BOD 측정해 봄으로써 유기물 오염도가 낮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수나 물속에 존재하는 유기물 양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무엇으로 유기물의 양을 표현하는데 산소의 양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기물의 양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소의 양을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소의 양으로서의 지표가 됩니다.
음.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왜 유기물 양으로 재지 않고요? 교수님, 총질소나 총인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존재하는 질소의 양과 인 성분의 양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유기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산소의 양으로 유기물의 전체 양을 미루어 얘기하는 건가? 그 이유는 물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의 양이 너무나 다양해요. 탄수화물, 그 다음에 뭐 육탄당, 칠탄당, 무슨 락틱 액시드, 아세트산 등등등 유기물질의 양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 모든 유기물질의 종류의 각각의 농도를 측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각각의 농도를 측정하려면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유기물질을 각각 분석해서 그 농도를 다 더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측정이 너무나 시간 소모적이고 비용 소모적이기 때문에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사라지는 산소의 양만 측정합니다. 그 유기물질을 다 유기물질 종류가 뭐건 간에 그것을 분해하는 데 소요되는 산소의 양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직접적 지표는 되지 않고요. 간접적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BOD 농도가 높다라는 것은 수중에 유기물질이 다량으로 존재해서 미생물이 이를 분해하는데 많은 양의 산소를 소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기물질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OD 농도는 수중의 DO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 지표가 됩니다. 근데 BOD보다 DO가 훨씬 더 측정하기 쉬워요. 그래서 DO가 낮으면 BOD 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혹은 역으로 DO 농도로 BOD의 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BOD를 우리가 어떻게 재느냐면 섭씨 20도에서 암실에서 왜 광합성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 그래서 5일간 시료를 이렇게 배양합니다. 안에서 미생물한테 유기물을 먹어라 하면서 5일 동안 기다리는 거지. 이 해당 시료를 이렇게 배양해서 소모된 산소의 양, 즉 5일 동안 암실을 잡아넣기 전에 측정했던 DO의 양 빼기 5일 동안 암실에 넣어놓고 꺼내서 잰 DO의 양,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5일 BOD 또는 BOD5 이렇게 BOD5 이렇게 표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게 사실 5일만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유기물질이 다 분해되고 없어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유기물질의 총량을 대변하는 산소 요구량을 Ultimate BOD 라는 뜻의 궁극적 BOD, 궁극의 유기물량, 그 안에 있던 원래 유기물량 이라는 뜻으로 BODU 라고 얘기를 하고 Ultimate B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BODU는 BOD5보다 항상 같거나 크겠죠. 같거나 커야 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어머 잠시만, 이게 왜 안 없어졌을까? 계속 남네. 자, 일단 좀 지워볼게요. 지우개가 안되지. 됐다. 그래서 BOD 반응의 특성을 이렇게 보자면 지금부터는 교과서에 없어요. 제가 보충한 자료예요. BOD 분해는 일종의 액상 산화 과정입니다. 왜 액상이라고 하느냐면 물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산화 과정은 유기물질의 산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액상산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물질을 표현하는 탄소 N개, 수소 A개, 산소 B개, 그리고 질소 C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좌우 균형을 맞추는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세팅을 할 때 요 앞에 이런 어떤 산소 앞에 이런 개소가 붙게 돼요. 그리고 NCO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물은 요만큼 생기고 이 몰만큼,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는 원래 질소가 존재했던 이 여기 있는 이만큼 생겨요. 그래서 이 식이 중요합니다. 교수님 이거 외워야 됩니까? 시험 칠 땐 내가 주지. 아이고 중간고사를 치게 될 텐데. 자, BOD 분석의 개요를 보자면 BOD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실험적 측정의 조건은 가능한 한 자연적인 상태와 유사한 조건에서 금을 그대로 떠와요. 유사한 조건에서 박테리아가 수중의 유기물을 이용하면서 소모하는 산소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양 오일, 배양 전 디오 빼기 배양 후 디오. 그래서 시료를 떠오면 이렇게 생긴 갈색 병에 담아요. 뚜껑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요 안에 넣으면 딱 밀봉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넣어요. 이 안에 시료를 넣기 전, 이 안에 시료를 넣고 디오를 채요. 그러면 이 안에는 이 시료에 있던 유기물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안고 들어갔던 디오가 있겠죠. 이게 이제 오일 배양 전 디오가 돼요. 얘를 5일 동안 20도씨에서 암실에 넣어요. 암실에 넣는 이유는 강합성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것도 무려 갈색병이에요. 암실에 넣어요. 암실에 넣고 나서 이거를 빼요. 빼고 나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또 디오를 재요. 그러면 이제 배양 후 디오가 되는 거지. 5일 있고 20도씨를 유지해줘야 돼요. 17도씨에서 20도씨 사이. 자, 그래서 측정 기간 중에, 즉 측정 기간 중이라는 것은 암실 5일 중이죠. 5일 중에 재폭기, 다시 이 BOD 실험병 안으로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료는 밀봉해야 되고요. 오염도가 높으면 폐수는 희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고 들어가는 디오가 원체 부족하잖아요. 그죠? 안고 들어가는 유기물질을 분석하고도 디오가 남아야 돼요. 그런데 오일 배양 전에 디오는 뭐 한 4ppm이었는데 배양 후에 디오 꺼내보니까 또 0으로 떨어져 있어. 실험 실패. 오염도가 높은 폐수는 희석해야 돼요. 그래서 0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일정 정도 이상 남아야 돼요. 디오가. 네. 그리고 독성 물질의 존재는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얘네들을 분해하기 위한 미생물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이 시료 안에 있는 독성 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활발한 유기물 분해 활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은 BOD 측정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의 존재가 없어야 하고, 박테리아 성장에 필요한 미량 원소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근데 하천수에는 뭐 어느 정도 다 있다고 보고, 온도는 섭씨 20도씨로 유지하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BOD 분해는 통상 20일이 지나야 완벽하게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물을 떠왔어요. 빨리 이 물의 BOD 유기물질 오염 현황을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이걸 떠왔는데 BOD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20일 있다가 나와. 20일 있다가 나오면 그때 가서 무슨 20일 전에 농도를 아는 건데 무슨 조치를 취해 주겠어. 그죠? 이 실용적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통상 20일이 지나야 완전히 완료된다고 간주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실용적인 측정 기간이기 때문에 5일로 단축시켜요. 그러면 5일 안에는 어떻게 가정을 할 수 있냐면 원래 있던 BOD의 70% 내지는 80%가 분해가 됐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간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한 70% 내지 80% 정도 5일 안에 분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5일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5일 BOD는 원래 시료 안에 있던 그 생물학적으로 생분해 가능한 유기물질을 다 측정을 한 걸까 아닐까? 아닌 거지. 아니야. 게다가 그 유기물질을 산화시킬 때도 산소가 소모되지만 암모니아성 질소가 질산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질산염으로 가는데도 사실 암모니아 질소에 수소 4개가 이렇게 붙어 있던 거 수소 똑똑똑똑 다 띠내고 산소를 척 붙여가지고 이제 산화 과정이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서도 산소가 소모되거든요. 근데 이 암모니아 산화, 즉 질산화에 의한 산소 소모는 사실상 이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BOD를 먹는 이 박테리아는 굉장히 전 세계에 많거든. 굉장히 우점하는 애들이에요, 미생물들이. 그런데 이 질산화를 수행하는 것들은 사실상 유기물과 산소는 세계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이 유기물을 산화하는 박테리아가 우점을 할 수 있지만 질소는 그거보다는 좀 덜한 그 빈도로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니까 미생물 양이 많지가 않아요. 우점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유기물질 산화를 다 하고 나서 질산화가 일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유기물 산화가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질산화가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게 너무 BOD 그 기간을 길게 가면 BOD를 측정한다고 20일, 30일 정도 이렇게 막 배양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측정된 DO의 차이가 오로지 유기물만을 측정하는 데 쓰였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5일 안에 딱 끝을 내요. 그래서 5일 안에 끝을 냈으면은 일단 전체 유기물 중에 70% 내진 80%만 분해가 됐겠지. 그러는 바람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산화되면서 산소를 소모한 양은 반영이 안 됐겠지. 이러면서 5일 안에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배운 내용일 텐데, 그죠? 그래서 사실 BOD 반응은 거의 사실 1차 반응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테리아들이 유기물질이 보이고 산소가 있으면은 그 즉시 먹기 시작해요. 유기물을. 그래서 반응의 속도는 그 순간에 남아있는 유기물, 앞으로 산화가 되어야 되는 양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유기물질의 농도, 시간에 따른 유기물 농도는 그 순간에 남아있는 유기물질의 양의 K-라는 상수를, 반응의 속도 상수를 곱해줌으로써 BOD 반응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는 그 순간 타임 T에 남아있는 유기물 농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K-는 이 유기물 분해 반응의 속도 상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변의 항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 우변에서 이거는 속도 상수니까 남아있는 유기물 양이겠죠. 그래서 유기물의 양이 적어질수록
유기물의 양이 적어질수록 반응 속도는 점차 감소하게 되죠.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의 양을 소모된 산소의 양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BOD의 경우 LT로 표현을 하고 초기 BOD를 타임 T에서의 BOD를 AT라고 표현을 하고 초기 BOD를 L0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나? 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 자, 뭐다? AT는 T라는 타임 시점에 남아있는 BOD의 양. 그리고 L0는 초기 BOD 양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예제로 이게 지금 이게 아니고 초기 농도 초기 농도 37mg/L 분자식이 요거였어요. 이 물질의 산소 당량 농도 L0는 L0는 아래 첨자로 만든다는 것이 깜빡했네. 자, 이 L0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식을 만들어 봐야죠. 앞서 이를 얘기했던 요 식을 얘기하는 거야. 요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산소의 양으로 환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H11O 하나에 질소가 2개 더하기 6 더하기 4분의 A니까 11 빼기 2분의 산소에 있는 거 1 빼기 4분의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산소 앞에 양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6, 왜냐하면 탄소가 여기 6개 있었으니까 6CO2 더하기 2분의 11 빼기 2분의 3 곱하기 2 물 더하기 아모니아성 질소 몇 개? 2개 되겠지. 2개의 아모니아성 질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식을 우리가 앞선 반응식 공식으로부터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6.75 산소는 6 이산화탄소 더하기 2.5의 물 더하기 2의 아모니아성 질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다 나왔지. 왜냐면 요 분자식을 가진 물질의 농도가 이거랬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산소 당량 농도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산소 당량 농도로 바꾸기 위한 정보는 여기 다 있네. 그죠? 여기 다 있네. 그래서 이것의 분자량이 계산하면 127이라. 그래서 37mg 이만큼이 있었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있었다고? 자, 일단 1000mg은 1g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몇 g이라고 분자량이 127g C6H11 5에 질소 2개 분의 1몰. 그죠? 근데 1몰에 이것은 몇 몰의 산소와 반응을 해? 6.75몰의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산소 당량 농도도
밀리그램 O2 per 리터로 나타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밀리그램 1몰에 산소는 32g에 네, O2. 그죠? 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밀리그램으로 또 바꿔야 돼. 아까 괜히 바꿨네. 1g은 1000mg. 이렇게 하면은 그램, 몰, 몰 O2, 몰, 그램, 밀리그램. 이렇게 다 해서 계산한 거는 63mg per 리터. 즉 산소 당량 농도 A0는 63mg O2 per 리터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BOD 이론 예제를 가볍게 하나 풀어봤어요. 그 다음 진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